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미술 수업을 진행할 교사 이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예기치 않게 발생해서 우리들의 사이를 또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아마 곧 물러가겠죠. 그러나 집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또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할 건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남아있고 또 그렇습니다. 마냥 놀면 좋은데요, 또 세상이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지만 또 환경도 열악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연미와 조형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익히 들었을 겁니다. 자연미와 조형미,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이 기본적인 요소 속에 우리가 미술을 풀어가는 수많은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좀 더 깊게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야, 뭐 저렇게 쉬워?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쉬운 부분도 기억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인내를 가지고 함께 들어봐 주시고 거기다 여러분들의 심학습까지 수술하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연과 조형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알고 미술과 생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쓰여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연미와 조형미를 알고 그걸 활용해서 미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장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색들이 존재합니다. 또 그 색을 보고 우리는 자기의 경험치에 의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지적 작용에 의해서 아는 것만큼 색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색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빛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벽에 비춰지는데 그 띠를 우리는 이것까지 무지색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파장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장에 따라 굴절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색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투명하게 보이는 색 속에 저런 거 있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원리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기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색들이 감정 속에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러한 것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항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물체, 즉 형태, 색, 환경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정말 아름다운,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하죠.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그냥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빛이 비치게 되고 어두운 백그라운드에 뒤에가 약간 엠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블루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뭔가 깊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면 누구든지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자기의 경험들을 기억해내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것이
자연이 주는 묘미입니다. 아마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것은 장미입니다. 장미꽃을 클로즈업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미꽃의 크기, 빛에 닿는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 같은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빨간색이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분산되어서 반사각과 함께 이와 같이 보입니다. 또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보여지고 또 그것이 위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또 주변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 달라져 보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신비입니다.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봄에 제일 먼저 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매화꽃입니다. 잎이 피기 전에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매화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선비들은 이 기품 있는 매화꽃을 보고자 한겨울에 매화꽃을 찾습니다.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움튼 가지를 꺾다가 수증기를 쐬어서 꽃을 섞이 피게 한다거나 또는 밀랍을 녹여서 매화꽃을 만들어서 감상한다거나 달밤에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얼음을 깨서 안에 구멍을 파고 촛불을 그 안에 켜서 은은한 달빛처럼 해서 그렇게 매화꽃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 선비들의 그러한 마음, 애틋한 마음,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매화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양, 색깔, 형태,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자연이 주는 큰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선물 받아가세요. 자, 각자가 알아서 선물의 크기와 깊이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평원에 드리워진 뭉게의 구름과 하늘입니다. 자, 요소들은 그래요. 들판, 나무, 구름, 하늘.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움직이는 것은 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것, 자연 현상인 것이 작동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는 보여지는 것 이면 속에 만들어지는 것들을 깊이 탐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아름답게, 기품 있게, 폼나게, 깊이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미술이 바로 그러한 것을 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지금 빨랫줄에 빨래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가는 붉은 고추가 널려 있습니다. 붉은 고추, 뭔지 왠지 강렬할 것 같고 가을의 진한 냄새에 시골 할머니, 외할머니 뭐 이런 느낌이 들지요. 저는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도시적인 생활을 찍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어머니보다 외할머니나 할머니가 떠올리겠죠. 바로 사소한 매체 하나에서 우리는 깊은 스토리, 경험, 과거, 미래까지 여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찮은 물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고추를 보면서 어떤 추억거리를 기억에 넣으십니까?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참 복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형학적으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첨단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코로나를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본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는 즐기는 맛이 달라지잖아요. 자, 여기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능수화처럼 쭉쭉 늘어진 매화꽃입니다. 자, 매화꽃 색을 보세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색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이 만들어냈어요. 도대체 무슨 불감을 머금고 어떤 붓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지금 피어나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봄속으로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그러면 뜨거운 태양볕, 자기라는 태양, 뭐 이렇게 덥다, 귀찮다, 땀난다 그러지만 그 반대로 자연은 싱그러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또 깊은 녹음은 시원한 그늘과 청량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위를 느끼지 않도록 색을 더해 주어서 시원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참 자연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건국 설화를 보게 되면 인간은 자연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 하찮은 존재가 지금 자연과 함께 공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적 우주론은 공생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어렵게 말하면 거시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봤다, 우주를 바라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을입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은 화려한 봄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봄보다 가을을 더 좋아합니다. 가을은 왠지 일렁이게 만들고 카메라를 들고 들로 산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무엇인지 아름답게 담고 싶은데요, 자연의 모습보다 내가 닮은 것이 항시 하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거대한 예술적 감각과 하찮은 인간의 감각이 대별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에 대해 탐구하고 그 품에 안기면서 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영원히 공생관계로 가야 됩니다. 자, 벌써 겨울이 됐습니다. 노자가 그랬죠. 무의진인 무의자연, 자연과 함께 그대로 가는 것. 최고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상선약수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이 진리다 라고 말했어요. 또 중국의 서동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버들은 푸르고 꽃은 묵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단순한 말 속에 수많은 철학적 담론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그 표현 속에는 그 사람이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또는 추울 것 같은 또 매서울 것 같은 이 설경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명확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껏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뚜렷하지요. 또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보이는 색이 다르지요. 자, 봄 싱그럽죠. 새싹이 오릅니다. 싱그러움과 새싹, 그죠? 노란색과 연초록, 그리고 다양한 꽃들의 색인 분홍색이 떠올리게 됩니다. 오른쪽 여름을 보겠습니다. 여름, 아까 초원 위에 나무와 구름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자 초원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파도 치는 모습과 바다, 그리고 하늘, 멀리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풍경들이 전부 다 같은 색을 띠고 있어요. 유사색을, 하늘색에서부터 녹색까지, 즉 파란 계열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색이 서로 조화되면서 기품 있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풍경 속에 누구든지 사진을 찍고 싶고 또 자연 속에 나의 모습이 함께 담겨지는 그런 또 모션을 취해서 사진을 찍겠지요. 아마 자연이 유혹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가을입니다. 아까 단풍 사진 보셨죠? 단풍잎만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노란색에서부터 빨간색, 갈색들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빨간색, 갈색들이 질비하게 보여지지요. 자, 겨울이 왔어요. 겨울은 하얀색, 눈, 그죠? 차갑다, 냉정하다, 얼어붙었다, 동토 또는 움츠러들었다, 감춰졌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늘진 곳에는 푸른색을 띠게 되죠. 역시 하얀 눈도 빛을 보게 되면 푸른색을 띠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색을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자, 그러면 좋아하는 계절을 선택했다면 왜 그러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름다운 추억, 경험, 그저 좋아서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왜 좋은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같은 색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또는 그 환경도 내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 체계 속에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사막입니다. 계절 없는 사막. 그 다음에 계절 없는 동토, 얼어붙은 땅. 즉 사막과 얼어붙은 극지방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두 상황, 계절이 없다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극명하게 색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극지방 속에서 어느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리고 왜 그럴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삼원색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세 색을 가지고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원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세 가지 색이 아니라 다섯 가지 색입니다. 이것을 오방색이라 그래요. 자, 적, 청, 황, 흑, 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방색. 자, 이 오방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섯 방을 나타내요. 동서남북과 중앙. 그래서 노란색이 중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나라의 우두머리, 우뜸, 최고. 그래서 왕이 노란색 권룡포를 입은 것이 그 상징이 되겠죠. 자, 여기 이 보자기를 보시게 되면 몬드리안 작품이 떠오르십니까? 몬드리안을 모르신다고요? 예, 그러면 몬드리안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 보자기는 조선시대 우리의 엄마들이 만든 보자기입니다. 자, 가로, 세로 크기, 색의 배치, 모양의 배치, 정말 현대 추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우리 조선내 여인들의 보자기에서 미술적 테마를 얻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지 않았겠죠.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단청입니다. 자, 단청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와 같이 화려한 단청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 있는 곳, 그래서 사찰, 그 다음에 임금이 있는 곳은 이와 같이 화려한 단청을 하게 됩니다. 이 단청도 역시 오방색을 사용합니다. 자, 오방색은 주로 원색이기 때문에 이같이 화려하게 돋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현대적인 상황이죠. 좀 전에 보았던 화려함보다는 뭔가 센티멘탈하고 세련된 모습이 좀 들지요. 이거 세련된 말은 현대적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이 더 잘못됐고 그것이 더 우수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카페트와 벽면과 천장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같이 꾸밀 수가 있어요. 창의적으로. 자, 다음에는 난색계와 한색계라고 그러죠. 즉 난색계는 따뜻할 난, 한색계는 차한 그렇습니다. 즉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입니다. 따뜻한 색입니다. 차가운 색은 파란색 계열을 말하고 따뜻한 색은 빨간색 계열을 말합니다. 두 색은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차가운 색은 차갑다, 경직되었다, 시원하다, 묵직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따뜻한 색은 포근하다, 덥다, 열정적이다 이와 같이 차가운 색과는 반대되는 개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물론 이 두 색의 중간도 있습니다. 중성색계라 그러죠.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혼색하게 되면 중성색계가 됩니다. 자, 같은 색이라도 사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져 보여요. 특히 크기가 달라져 보입니다. 그것은 색이 가지고 있는 수축과 팽창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 커지는 것이 아니라 커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눈은 착시를 합니다. 자, 지금 작은 승용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차종인데 검정색의 차는 작게 보이고 하얀색의 차는 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다시 말해 흰색이 더 명도가 높으니까 팽창되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차가 크면 또 반대가 됩니다. 큰 차는 흰색을 칠하면 작아 보이고 어두운 색을 칠하니까 커 보입니다. 이것은 웬 조화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눈은 같은 색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이와 같이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배색으로 슬기로운 색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같은 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색끼리 조합을 해서 공간을 배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적입니다. 같은 색조의 배색은 사람들에게 편안함, 휴식, 안식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휴게 공간에는 이와 같이 유사색 같은 색조의 색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화려한 색들은 활동적인 곳에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이 이야기는 바로 색의 감정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색의 감정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우리 체형에 따라 색을 달리함으로써 느낌을 달리줄 수 있겠죠. 왜소한 체구의 사람들은 명도나 채도가 높은 색을 씀으로써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체구가 좀 큰 사람들은 명도나 채도가 좀 떨어진 색을 씀으로써 수축되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형에 따라서 색을 적당하게 선택해서 쓰는 것도 지혜로운 생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냐 따져봐야 되겠죠. 바로 자연미입니다. 자연미는 뭘까요? 인간의 손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자연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소나무, 구름, 비, 무지개, 안개 전부 다 자연미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 자연미들의 그 요소에는 자연현상과 자연물이 있어요. 자연물은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자연물이라고 그러고, 수시 변화하는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지개, 안개,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물은 나무, 바위, 산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미는 자연현상과 자연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가미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미술을 뽐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조형미입니다. 조형미는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을 조형미라 그래요. 그렇다면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창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미의 아름다움을 보고 조형미를 창조했어요. 즉 자연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 요소를 발견하고 표현한 것이 바로 조형미입니다. 그래서 조형미는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시에 조형미는 자연미가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자연미가 조형미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형 그러면 조형, 한자로 풀면요 형태를 짜 맞춘다. 그런데 그냥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술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짜 맞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태를 아름답게 짜 맞춘다라는 개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독일의 건축가인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디자인이 되겠죠. 디자인. 즉 디자인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그로피우스예요. 그리고 이 그로피우스 개념 하에서 디자인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변화, 동일, 균형, 점의, 점정, 비례, 율동, 강조 이런 조형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 요소가 필요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디자인을 한다, 조소를 한다. 이것은 다 조형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형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표현 요소가 필요해요. 자,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겠죠. 그런 표현 요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점, 선, 면, 형, 색이에요. 자, 점 그러면 최소 단위라고 그러죠. 첫 시작입니다. 점은 점의 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관계 속에서 점은 그 느낌을 달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점이 모여지면 선이 된다고 하죠. 특히 선은 미술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선이 사물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선은 우리가 크게 봐서 직선과 곡선이 있죠. 직선은 남성적이다, 딱딱하다, 정직되어 있다, 고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곡선은 부드럽다, 여성적이다, 율동미가 있다, 아름답다, 경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정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싶으면 직선을 많이 쓰면 되는 것이죠. 뭔가 리드미컬하고 흥겨운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곡선을 많이 쓰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선이 가지는 느낌이라고 말해요. 또 선이 모여지면 육각형, 세모, 네모, 별표, 동그라미도 되겠죠. 이와 같이 선은 바로 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이 모여지면 면이 생기게 되겠죠. 면은 이제 가로, 세로, 비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겠죠. 또 이 면이 모여지면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형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든 조형 속에 있든 간에 전부 다 이 형태를 보게 되지요. 형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색이지요. 색. 자, 색은 자, 우리가 말하는 유채색, 무채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세 개념 말고 고유색, 그 다음에 인상색 이렇게 있어요. 고유색은 본래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색 이런 말이에요. 자, 붉은 사과, 붉은 사과 가지고 있잖아요. 파란 바다, 파란색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고유색이라 그래요.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 고유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인상색은 뭐냐 그러면 그 본래의 색이 다른 간섭에 의해서 달라져 보이는 색을 인상색이라 그래요. 자, 인상색은 뭐냐 그러면 본래의 색이, 즉 고유색이 다른 영향에 의해서 달라져 보이는 색, 이것을 인상색이라 그래요. 자, 뭐가 있는 거 볼까요? 여러분 새해 되면 해돋이 보러 갑니다. 파란 바다 위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럼 푸른 바다가 해가 떠오르면서 붉은색이 되잖아요. 또 저녁 노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상색이 되는 거예요. 즉 바다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바다색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인상색이라 그래요. 이렇게 색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보자기를 설명하면서 몬드리안을 설명했습니다. 몬드리안은 현대 추상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추상화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뜨거운 추상화와 차가운 추상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추상화를 주정적 추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추상화를 주지적 추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지적, 차가운 추상화는 지적 작업이다 라고 말하고 뜨거운 추상화인 주정적 추상화는 열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차가운 추상화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산된 화면을 설계하고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고 주정적 추상화는 적응성입니다. 내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적응적으로 작품을 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정적 추상화, 뜨거운 추상화, 열정적인 추상화의 대표적인 화가 바로 잭슨 폴록이고 사전에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작품을 그려가는 주지적 추상화가 바로 몬드리안입니다. 자, 몬드리안은 나무 가지를 보고 이 작품을
창안해냈습니다. 나무 가지가 서로 얽히고 슬키면서 선이 교차하고 그 교차되면서 면이 나왔어요. 그 선과 면을 구분해서 다른 색을 칠함으로써 자기의 작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적청황후 구성입니다. 자, 아까 우리 조선 어머니들이 만들었던 도자기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작품은 그냥 그 정형화된 모습 같지만 숙명여대 박물관에 가면요, 조선시대의 도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몬드레의 작품을 뛰어넘는 훌륭한 도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몬드란에 그러면 이 작업이 나오기 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 모습 전에는 바로 나무 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보이는 공간을 그냥 그렸어요. 그것이 이 모습으로, 이 모습이 좀 전에 보았던 적정황후 구성이라는 작품으로 정점을 찍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주정적 추상화, 뜨거운 추상화, 열정적인 작가입니다. 잭슨 폴록입니다. 미국의 작가죠. 잭슨 폴록은 이 화면을, 그림을 본 것처럼 사전에 화면을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붓에 물감을 묻혀서 마구마구 뿌립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뿌리고 싶은데 강하게, 약하게, 길게, 짧게 어떤 색을 아무거나 찍어서 적극적으로 작품을 해냅니다. 그래서 액션 페인팅 또는 드리핑이라는 별칭을 붙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액션 페인팅을 한 잭슨 폴록이 바로 뜨거운 추상화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자, 이 잭슨 폴록의 작품은 이와 같이 순간순간의 감정, 적응성을 계속 축적해 가서 그 모든 것이 화면에 적축되어 기록되도록 한 그림입니다. 새로운 발상, 새로운 작업의 세계를 만들어냈죠. 자, 여러분은 잭슨 폴록과 몬드리안 어느 작가가 더 좋습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에 달렸겠죠. 여러분도 한번 왜 좋은지 스스로를 자문해 보시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은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과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자연미 종류 10가지, 조형미의 종류 10가지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하는 시간은 학교 구글 클래스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20시간 이내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출을 함으로써 출석도 인정이 되고 수업도 이수학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 조형미 그러면 인간이 만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미 그러면 장미꽃 그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그 종류 10가지씩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